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공학 올해 기출문제, 국가직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공학 국가직 기출문제는 역시 내용 자체는 힘든 건 별로 없었는데, 그죠?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시험 볼 때는, 이건 좀 모르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푸는 건 크게 문제 없었던, 그런 형태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평균 전력이 PM인 메시지 신호 MT를 반송파 억압 양측파대인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으로서 변조 신호 ST가 AC의 MT, 자, 사실은 이거죠, 그죠? MT 곱하기 MT가 이거고, 이 AC의 코사인 오메가 CT. 더블 사이드 밴드 SC가 했습니다. 그래서 MT 곱하기 AC의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이 전력의 평균 전력은 얼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전력은 얼만데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를 딱 봤을 때 객관식은 익숙하지 않는 폼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폼이어가지고 사실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MT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VM 코사인 오메가 ST 오메가 MT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요, 그럼 PM은 얼만데? 라고 하면 루트 2분의 VM의 제곱이죠. 항상 R은 1로서 정교하니까 2분의 VM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PM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의 전력은 뭔데? 라고 하면요, 얘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VM의 코사인 오메가 MT AC의 코사인 오메가 CT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건 VMAC의 코사인 오메가 M 코사인 오메가 C 곱해지면요 2분의 1에 코사인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M 코사인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M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런 형태의 신호가 있을 때 얘의 전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 상측파 전력 구하고 하측파 전력 구하면 되는데, 상측파 전력이나 하측파 전력은 진폭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PH는요, 상측파 전력은 루트 2분의, 이게 최대값이 이거니까, 그죠? 최대값이 이거니까 루트 2에 대해서 2분의 VMI VMAC의 제곱. 이게 지금 이제 PH인 거예요. 진폭이 요거니까요. 얘의 최대값이 이거고, 이 최대값이 있을 때 전력을 구하면요, 상측파의 전력을 구하면 루트 2분의 VM 제곱. 그러니까 이게 될 거고, 그럼 얘는 8분의 VM의 제곱, AC의 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2분의 VM 제곱이 P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AC 제곱에다가 2분의 VM 제곱이니까 이건 4분의 AC 제곱의 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측파니까 하측파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4분의 AC 제곱의 PM 제곱. P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블 사이드 밴드 SC 전체는 이 PH하고 P로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니까 2분의 AC 제곱. 왜 PM?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은 대충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는 보기가 나와가지고 그 보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익숙하지 않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자, 대역폭이 10kHz 메시지 신호를
1500km의 일제히 반송파로서 단측파대 변조하였을 때 변조된 신호에 대해서 양의 스펙트럼에서 상측파대 점유 주파수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MT가 얼마요? (10km요) 그 다음에 FC가 얼마요? (1500km요) 보면 변조된 파는요, 더블 사이드 밴드 SC니까 반송파는 사라지고, 그죠? 사라지고, 상측파하고 하측파만 나올 거예요. 물론 이것도 크기가 저기에서 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1500이고요. 이건 1510이고, 이건 149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때 스펙트럼에서, 양의 스펙트럼에서 상측파대의 스펙트럼, 이건 하측파대니까 상측파대는 이거의 스펙트럼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의 스펙트럼은 1500에서 1510. 이런 거 구하는 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전력 중에서 가장 큰 값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10W, 1000mW는 1W, 10dBm은 0.01W, 0dBm W는요 1W. 그죠? 그래서 10mW고요. 가장 큰 값 얼마요? 그냥 10W. 다음 주파수 대역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거, 주파수가 가장 큰 것, 로우 프리퀀시, 베리 로우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미디엄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베리 하이 프리퀀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슈퍼 하이 프리퀀시, 엑스트라 하이 프리퀀시. 나는 주파수 대별 분류, 그죠? 그러면 주파수가 가장 높은 것은 파장이 가장 짧은 거니까 여기서 주파수 가장 높은 대역이 뭔데? 라고 하면 이거다. 문제 너무 간단하게 줬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문제가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FM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변조된 신호의 평균 전력은 FM은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안 바뀐다. 진폭이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 전력은 일정하다. 북조기에서 PLL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FM 변조도 PLL을 쓰고 북조도 PLL 건파를 쓴다고 했습니다.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 자, FM 변조하면 1번 직접 FM보다는 간접 FM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호 MT를 FM 변조하면요, FM파가 나온다. 신호 MT를 한번 적분해가지고 PM 변조를 하면 FM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 것은 이건 뭐예요? FM은 VFMT는 VCM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인테그랄 MT의 DT의 비례상수기. 이렇게 되는 게 FM, 즉 간접 FM 형식의 2번 수식을 쓰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요거 순시 위상입니다. 순시 위상은 이게 PM 변조를 하니까 위상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것에 비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아니라, 진폭은 일정하고 위상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 최대 주파수 편의가 증가할수록 카슨 법칙에 의해서 구한 변조 신호의 유효 대역폭도 증가한다. BW는 EFM 플러스 E델타 F 또는 EFM의 1 플러스 MFM.
델타 F가 증가, 최대 주파수 편의가 증가하면 대역폭, 이호 대역폭이 증가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릴 것 같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1, 2, 3, 4번 중에서는 뭐 1번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뭐 틀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였고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자, 평균이 0이고요. 평균 전력이 1W인 정교화된 메시지 신호 MT를 평균 전력이 10W인 반송파를 이용하여 반송파 전송 양측파대 방식으로서 변조한다. 이 변조된 신호 ST가 AC의 1 플러스 A의 MT 코사인 2파이 FCT의 평균 전력이 125W라고 했을 때 이때 변조지수 A. 사실 이 문제는 비례상수 A지 변조지수 A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틀렸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A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A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변조지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했어요. 자, 어쨌든 PM이 얼마라고요? 신호파의 전력이 1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VM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VM의 제곱이잖아요. VM은 2구나. 루트 2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신호파의 최대값이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C가 얼마요? 100W예요. 그럼 PAM은요? 이건 지금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 LC니까 PAM은 PC의 1 플러스 4분의 M제곱, 4분의 M제곱이니까 2분의 M제곱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이제 얼마요? 125W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얼마요? 100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M제곱이 1.25가 되고, 그러면 이거 넘기면 2분의 M제곱은 얼마가 된다고요? 0.25가 되고, M제곱은 0.5가 된다. M제곱이 0.5니까 M은 얼마요? 루트 2분의 1. 0.7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저기요. 한 3시에 할 거예요. 앉아 있으려면 있고, 나가도 되고, 그 마음대로 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M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변조지수가 여기에 A 없이 변조지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면 루트 2분의 1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루트 2분의 1은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1 더하기 얘가 A 곱하기 루트 2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변조지수는 이게 1일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변조지수 M인 거예요. M이 돼가지고 A 루트 2A가 M이 지금 이제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A는 얼마요? 그래서 지금은 A가 2분의 1이라는 걸 물어본 건데, 사실 변조지수 A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게 변조지수 A라고 쓸 때는 M의 진폭이 1일 때는 이걸 변조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M의 진폭이 지금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조지수라고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냥 A 값은이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변조지수가 M입니다. A 값은 루트 2분의 1이 맞아요. 루트 2분의 1이 맞고, 여기는 A 값이 이 개수값을 물어봤으니까 개수값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1번하고 6번이 문제를 낸 사람이 그냥 조금 평상시하고 내는 패턴을 약간 다르게 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갖고 나머지 문제들은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 그건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평탄 표본화한 PAM 신호의 스펙트럼 변형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떠나서 이 신호의 스펙트럼 변형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로 등하기다. 이거 맨날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냥 읽고 5초 문제입니다, 그죠? 각변조된 신호 ST가 이거일 때 최대 주파수 편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요. 이건 2번 아니면 4번 수식이죠, 그죠? 각변전 AM 아니면 PM, FM 아니면 PM입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거 우리는 세타 IT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베타의 사인 2파이 FMT. 그러면 오메가 IT는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이게 2파이 FC. 이거 미분하면 2파이 FM 베타의 코사인 2파이 FMT. 얘를 미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T는요. 순시 주파수는 2파이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FC 더하기 FM의 베타의 코사인 2파이 FMT 라고 해서 이건 F고 이건 델타 F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F가 그냥 베타의 FM. 이건 맨날 했던 패턴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그죠? 자, 페이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에서는 주파수 성분 간의 페이딩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딜레이 스프레드 이거죠. 지연 확산이 일어나면, TD가 일어나면 이 TD에 의해서 TD분의 1이 뭐야? BC가 된다. 근데 이 BC 상관 대역이라고 했죠. 북인데 이 BC가 신호 대역인 BS보다 크면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고 BC보다 BS가 더 크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뭔데라고 하면 신호 대역이 요만큼일 때, 그죠? 상관 대역이 요만큼이면 이 부분까지는 동일한 특성이 나오는데 이 주파수일 때 이 주파수 영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에서는 주파수 성분 간의 페이딩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말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중경로의 채널의 시간 지연 확산은 이 지연 확산이죠, 그죠? TD입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연 확산이 뭐보다 커지면요? TS, 신호 심볼 주기보다 이게 더 커지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TD가 TS보다 작으면 이건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이고 TD가 TS보다 크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다. 근데 이거 말고 도플러 스프레드 FD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FD분의 1을 TC라고 하고 우리는 이건 상관시간이라고 했고요. 이 TC가 심볼 주기보다 더 클 때는 시간
비선택적. 근데 TC가 심볼 주기보다 더 작으면 이건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확산으로 인해서 수신 신호 간의 시간 지연, 도플러 확산하고는 시간 지연 확산이 아니라 상관 시간이죠, 그죠? 수신의 상관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TD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도플러 확산으로 인해서 시간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이 내용들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의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죠. 자, 이것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림과 같이 수신기가 속도 V의 속도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정지된 송신기로부터 주파수가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쏘아주는데 F0의 신호를 받고 있다. 이때 이게 이런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속도가 30도다. 30도일 때 도플러 스프레더는 FD는 뭐예요? 람다분의 V 코사인 세타다.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속도는 30이고요. 자, 주파수가 얼마요? F0가 600메가네요. 그럼 람다는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코사인 30도. 답은 30루트 3입니다. 아무 문제될 내용은 아니죠, 그죠? 편안하게 풀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연속 신호 GT가 싱크 ET인데 이때 이 신호의 에너지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싱크 타워분의 T를 하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A가 되고 있어. 그럼 여기는 싱크 2분의 1분의 T 하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죠, 그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리는데 이 신호의 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못 구해요. 이 제곱을 해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죠. 싱크 ET를 퓨리에 변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의 렉탱귤러 2분의 F.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렉탱귤러 신호에서 A 렉탱귤러 타워분의 FT라고 만일에 이렇게 시간 함수를 적혔으면 이게 T일 때 이 타우가 펄스 폭이라고 했어요. 이까지가 타우고요. 여기는 A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의 렉탱귤러 EF니까
그럼 펄스 폭이 2가 되고요. 높이는 2분의 2입니다. 자, 이게 FF거든요. 그러면 이 FF의 GF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GT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GF거든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는 뭔데? 라고 하면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요. 제곱을 하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네, 그죠? 근데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얘의 적분한가? 얘의 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밑변은 2고 높이는 4분의 1이니까 이 면적은 얼마요? 2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0.5다. 이건 기출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만 잘 됐으면. 근데 전자기출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 기출인지는 모르겠네요. 통신 쪽인지 전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하면서 몇 번 해봤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제가 이 문제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 중에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했던 문제가 12번입니다. 그래서 12번인데 이 12번 빼고는 사실 문제가 뭐 이거겠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데 12번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비동기 BFSK 시스템에서 비트 전송률이 800bps일 경우에 두 반송파가 서로 직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주파수 간격은? 자, 이건 암기합시다. 자, 이게 책을 찾아봤는데 분명히 이건 동기식입니다. 동기식이라고는 명시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얘는 비동기식이란 명시는 완벽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건 맞습니다. 동기식일 때는요, FSK에서 두 주파수의 간격이 델타 F의 그 F1하고 F2의 간격이 TB분의 N이 될 때, 이게 이제 주파수가 2진이니까 N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 두 개의 간격이니까 N 2가 되는데, 어쨌든 TB분의 N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은 뭐야? 이 간격이 되도록 선정한다면 위상차와 관계없이 두 신호가 항상 직교하여 상관계수가 0이 보장된다. 근데 비동기식에서는 두 신호의 주파수 차이가 2TB분의 N이 될 때 이걸 만족하면 두 신호는 직교하여 상관계수가 0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일에 이 문제가 동기식이라면요, 동기식이라면 이건 BPS가 8이니까 800bps니까요 RB가 800이니까 TB는요 8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건 800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400이 아니라 1600이네요. 1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비동기식이라면 2TB니까 800분의 2분의 2가 돼서 이렇게 800이 되는 거예요. 1600이 되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더라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진 형태가 될 때 뭐 나오는 간격이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일 때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비동기식이다 보니까 아래쪽의 관계인 이 800을 답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800을 했다라는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게 한번 거기 디지털 변조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보고요. 동기식일 때는 이 공식을 쓰고 비동기식일 때는 이렇게 사용하더라 하는 거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서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펄스 레이더 시스템에서 평균 송신 전력이 200W이고요. 펄스 폭이 0.1 마이크로세컨이면 펄스 반복 주파수가 2kHz일 때 첨두 송신 전력은 얼마인가? 자, 이건요,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T분의 타워요. 주기분의 펄스 폭은 Pmax에 대해서 P에버리지다. 이게 듀티, 둘 다 듀티죠, 그죠? 듀티는 한 주기에 대해서 펄스가 하이를 유지하는 시간. 인 듀티는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에 비하고 같더라라는 이런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펄스 폭이 0.1이고요. 그리고 펄스의 반복 주파수가 2kHz니까 주기는 0.5ms입니다. 그래서 얘는 0.1 마이크로세크에 대해서 0.5ms니까 500 마이크로세크의 비는 마이크로는 없어지니까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인데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Pmax에 대해서 Paverage하고 같아야 된다. 200을 킬로로 고치면 0.2kg죠, 그죠? 0.2kg분의 P입니다. 그래서 첨두 송신 전력은 얼마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도 킬로로 하면 되는데 이게 1에 대해서 5000이니까 0.2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00이 되나요? 이거 5배 하고 이거 5배 한 게 5000이니까 여기 1000이 되면요.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PM은 1000kg가 된다. 요 관계가 펄스 거기 형태에서 그죠? 펄스 신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른 문제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니까 알아서 좀 봐주시고요. 자, 14번입니다. 수동형 무선 항법 시스템에서 편도 전파 시간 측정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다. 전파 시간의 측정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예요. 근데 이게 편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측정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도에 대한 전파 시간 측정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일 때 거리 불확실성.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면 2 마이크로세크에 해당되는 거리는 얼만데? 라고 하면 항상 레이더에서 1초는 30만 킬로. 빛이 날아가는 1초 동안 날아가는 거죠. 1ms는요 300km, 1 마이크로세크는 300m 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2 마이크로의 오차가 생겼다는 말은 거리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니까 거리에 대한 시간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니까 거리를 따지면 얘는 600m가 오차가 될 거다. 뭐 이런 거고. 이건 2분의 1 안 하나요? 라고 하는데 갔다 오는데 시간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갔다 오는데 600이니까 거리는 300이겠죠. 근데 얘는 편도니까 한쪽으로 가는데 2 마이크로세크의 시간 오차가, 측정 오차가 생겼으니까 거리 오차는 600이 답이 되겠죠. 그죠?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다 오는 건지 한쪽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자유공간에서의 전파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송수신기가 장애물이 없는 LOS,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하여 수신 신호의 세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 전파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장애물이 없는 라인 오브 사이트, 없는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LT. 람다분의 4파이 D의 전체제곱. 이 LT는 항상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신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송수신기 간의 거리가 기준 거리의 2배가 된다. 거리가 2배가 되면요. 2배의 제곱이니까 자유공간의 전파 손실은 4배가 되죠. 그죠? 4배가 되고, 이 4배를 데시벨로 표현하면, 2배가 되면 수신 전력은 기준 거리에 대해서 감소가
이게 4배가 데시벨로 표시하면 10로그잖아요. 그렇죠? 10로그 4가 되니까 이거 6dB가 되는 거예요. 6dB가 된다. 반송파의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송신 안테나 사이의 경로 손실. 이게 람다는 F람다는 속도 V인데 C니까 람다는 F분의 C다. 그래서 이건 C분의 4파이 DF의 제곱이다. 이것도 역시 맨날 쓸 거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로 손실은 커진다. 맞는 거고, 그죠? 전체 경로 손실은 반송파의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반비례한다. 제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전파 손실은요, 장애물이 있고 없고,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파가 날아가는 데에서의 손실량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위성하고 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위성하고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다음, 인공위성들이 지구로부터 전파를 수신할 때 전파 지연 시간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지연 시간이 큰 건 거리가 먼 거. 지연 시간이 가장 큰 건 당연히 정지궤도. 그다음 그보다 짧은 중궤도. 그다음에 제일 작은 저궤도. 그래서 지연 시간이 큰 것부터니까 그냥 가능하다. 문제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죠? 자, 17번입니다. 디지털 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비트 주기하고 심볼 주기가 같을 수는, 주기의 값은 같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진일 때는 TB하고 TS가 같죠. 사진일 때는 TB보다 TS는 2TB. 한 심볼에 2비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TS는 2TB가 되고요. 8진일 때는 TB에 대해서 TS는 3TB. 16진일 때는 4TB. 그죠? 같을 수 없다. 아니라 같다. 같을 수 있다. 이때는 2진일 때는 같을 수 있다. 표면화된 신호의 스펙트럼의 중첩 현상. 이 샘플링을 할 때 스펙트럼 겹침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리엇이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압축 부호, 압축이라는 사연을 쓸 때는 채널 코딩이 아니라 이건 소스 코딩, 그죠? 채널 코딩은 뭐요? 오류지요. 오류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추가하는 과정. 이게 채널 코딩이었습니다. 수신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면 비트 오율이 증가한다. SNR이 좋아지는데 비트 오율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SNB가 나빠지면 비트 오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도덕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용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답을 잘 못 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리듬을 잘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찍었을 문제, 쉽게 찍었을 문제인데 리듬을 잘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좀 찍었을 때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한 무선 채널의 전력 지연 프로파일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송신기가 있고, 그죠? 여기 수신기가 있는데, 여기가 땅 쏜 시점이 이건 거예요. 땅 쏜 시점이 이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리시브가 되는, 수신되는 시점에서 얘가 바로 오는 애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파 지연 시간인 거예요. 아무런 경로가, 다른 경로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어나는 전파 지연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온 애가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이라는 처음 온 이 신호는 바로 온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해는 이겁니다. 근데 얘는요, 얘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2, 3, 4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다중경로 멀티패스가 생김으로 해서 지연이 추가된 지연 시간이 더 된 거죠. 그죠? 경로가 길어짐으로 해서 지연이 좀 많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때 이 채널에 평균 지연하면요. 평균 지연은, 이게 요만큼, 요만큼 해가지고 1, 2, 4 해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니까 7이고, 7에 대해서 3분의 7, 3개가 있으니까 3분의 7,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지연이 아니라 평균 초과 지연을 물어봤어요. 초과 지연이란 말은 바로 오는 것에 비해서 초과된 지연을, 얘들은 요만큼 늦어졌고 얘는 요만큼 늦어진 거예요. 요만큼 늦어지니까 이건 1 늦어졌고요. 얘는 요만큼 늦어지니까 3 늦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초과 지연된 것은 1하고 3이 있는데 2개 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3 하니까 답은 2.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을 내시면 되는 건데 이걸 다르게 생각했으면 답이 엉터리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답이 있죠, 그죠? 자, 총 주파수 대역폭이 30메가인 FDD 방식의 그 셀룰러 시스템이 송수신을 위해서 채널당 25kg의 2개의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당 4개의 셀이 사용될 때 셀당 가용 채널 수. 근데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셀 클러스터가 4개라고 했어요. 이렇게 1, 2, 3, 4, 1, 2, 3, 4, 1, 2, 3, 4. 그래서 클러스터가 이게 한 덩어리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전체 대역은 30메가예요. 30메가인데 4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셀에 쓸 수 있는 가용 주파수 대역은 얼마라고요? 4분의 3C. 하니까 7.5메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셀에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7.5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셀당 채널 수가 몇 개인데?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 셀당 채널 수가 몇 개냐? 보호대역 없다. 근데 FDD 방식을 하니까 하나의 셀에서요, 얘가 데이터를 단말기가 보내오는 주파수, 받는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하잖아요. 주파수를 같게 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한 채널당 25kg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통신을 하려면 50kg가 필요해요. 한 채널은요. 근데 이 셀에 쓸 수 있는, 기지국이 쓸 수 있는 최고 주파수는 7,500kg예요. 그러면 이건 몇 채널이냐?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한 셀당, 한 채널당 50kg니까, 그럼 7,500이니까 나누면 150인가요? 그래서 150 채널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지국 안에 150명을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죠. 그죠? 자, 20번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전자파 굴절율은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대기에서 전파 이야기할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굴절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 했어요. 거기 매질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굴절율이 작아지고, 이 위에 올라간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즉 저기 대기권 바깥쪽으로 가면 진공, 그냥 우주 공간이 되면 거기는 매질이 없어가지고 굴절율이 완전히 1이죠. 얘는 1보다 약간씩 커지고요. 그래서 약간씩 커지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아니라 작아지죠. 그죠? 전자파가 지면에 닿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전파의 그 가시거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안테나를 가지고 쏘면 수신 안테나가 딱 요거일 때 보낼 수 있는 최대 거리. 이게 기하학적 가시거리가 아니라 뭐 지구 반경 계수, 그죠? 등가 지구 반경 계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전파 가시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신된 후에 대지면이나 다른 물체와 접촉하지 않고 수신기에 도달하는 전자파를, 그러니까 대지면도 다른 물체도 접촉하지 않고 바로 오는 것이, 이게 직접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바로 오는 거, 직접파. 전파가 진행하는 경로상에서 장애물 등의 돌출 부위가 있을 때 휘어지면, 이게 굴절율이 달라서 꺾이는, 휘어지는 현상은 굴절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매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굴절인데, 지금처럼 같은 매질에서 이 돌출부 같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휘어지는 현상은 회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굴절과 회절 뭐 이 이야기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엄청 힘들었다라고,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번 하고요. 18번하고 아까 뭐 12번 정도 빼고는 그냥 나머지는 할 수 있었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우리가 변조지수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A를 쉽게 구했는데, 이 변조지수라는 단어를 써버렸기 때문에 0.707, 0.7이 아닌가라고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1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보던 폼이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그걸 생각을 했다면 약간 힘들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평이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풀었을 형태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 지방직 시험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지방직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직은 일단 끝났고요. 끝난 시험은 일단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결과는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뭐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방직 열심히 해서 지방직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은 공무원 때까지 열심히 참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공무원 수업은 거기 특별한 건 아닌데, 거기 이번에 통신에 대한 전범위 요약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예전에 했던 거에서 약간 더 추가했으면 싶은 부분을 약간 추가해가지고 채워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거기 다 공부하신 거라도 전범위 수업에 대한 것은 한번 듣고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해서 올해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